네, 안녕하세요. 다오데이터 기술팀 김덕진 차장입니다. 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할애하시고 저희 그 소학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오데이터에서 올해 좀 여러 가지 컨셉의 웨비나를 좀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드밴스 BIM 기술 웨비나 그리고 국내 고객사의 중장기 빔 내재화를 위한 투자 사례에 대한 웨비나를 이미 좀 연내에 몇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컨셉의 웨비나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아마 통합 EDM을 보신 분들은 제목을 보셨겠지만 소확세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BIM 온라인 세미나라는 제목의 연재 웨비나를 기획을 했는데요. 어, 저희 다우데이터와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계신 저희 오토데스크 공인 리셀러의 굉장히 실력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계셨던 자사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노하우를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좀 같이 조금 더 고민하고 풀어보는 그런 이제 브레인스토밍 워크샵을 사실 이제 연내 계속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좀 정기적으로 좀 더 쉽게 BIM에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웨비나의 컨텐츠들은 기존에 많이 들으셨던 건설 생애주기 내에서의 BIM 같은 의미, 이런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BIM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최소한의 숙련 기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산출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영역에서의 BIM 콘텐츠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BIM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BIM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오토데스크 공인 리셀러인 라인테크 시스템에서 근무 중이신 김민지 컨설턴트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테크 시스템의 토목 컨설턴트 김민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지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드론 데이터 활용, 그리고 토목연과 같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오늘 진행할 웨비나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의 대상 및 주제는 건설 건축, 설계, 시공, 그 모든 분야의 드론 도입과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사에서는 드론 도입과 활용, 그리고 현장 투입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많은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드론을 건설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베이직한 워크플로우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 다오데이터 김덕진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웨비나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술 습득으로 기존의 기술력 또는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덧붙여서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적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므로 많은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웨비나는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드론 활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국내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공공사업으로 그 주도되고 있으신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많이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드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는 설계와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드론 측량과 드론을 통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정부 계획으로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범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건설사에서도 보다 활발한 드론 도입과 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드론의 산업적 중요성과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은 건설사에서도 드론 활용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의 드론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드론을 접목한 토목 현장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과 드론 데이터와 오토데스크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워크플로어가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토목 현장의 프로세스 개선 방향 4가지 토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드론이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측량 기기를 갖고 2인 1조로 측량을 하고 계시고 이 시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후 발주처와 시행사 그리고 협력 업체가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해서 2중이나 3중으로 반복적인 측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최종 측량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5일에서 열흘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하신다면 측량부터 데이터 획득까지 하루면 충분히 얻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측량 데이터를 얻는 초기 단계에서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측량을 할 경우에 20m나 30m 간격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데이터가 누락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측량값을 얻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드론은 30cm마다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어서 더욱 정확한 측량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드론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항공에서 데이터를 얻는 드론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날씨나 그 날씨에 따른 밝기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비행 고도입니다. 비행 고도가 150m에서 얻었다면 그거에 대한 오차는 5cm 이내로 발생이 되고 100m에서는 3cm 이내까지 이 정도 작은 오차로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에서는 이미 2016년도부터 드론 측량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확도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드론으로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이나 구글 맵, 심지어 네이버 지도로 현장 주소를 검색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거나 소장님들 설계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실제 현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그 맵을 보고서는 파악을 했지만 현장에 가면은 달라서 당황을 많이 하시는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현장을 파악을 하고 재계획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것도 물론 짧게라도 공기 지연의 원인은 될 수 있겠죠? 실제 현장과 이렇게 제공되는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데이터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현장이나 저번 주의 현장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데이터들은 모두 2018년도의 위성 사진인데 실제로 그 당시의 현장은 이미 터프하기가 끝나고 파일을 받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위성으로 얻은 데이터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날짜의 데이터를 원하시는 날짜의 데이터, 일주일 뒤, 일주일 전 이렇게 데이터를 얻기에는 어렵지만 그 드론을 이용해서 바로 어제나 당일에 현장 상태를 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사람이 직접 그 눈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현장을 바라보게 되거나 캡처를 하게 되면 한정적인 정보만을 담을 수밖에 없겠죠. 앞 두 장과 같은 현장의 드론 사진입니다. 같은 현장이지만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더욱 많은, 더욱 넓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넓은 부지를 관리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뉴스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네, 현대산업개발의 양지물류센터 현장은 축구장의 50배가 넘는 규모로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드론 도입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들은 데이터로 현장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사례입니다. 네, 이와 같이 현장을 사람이 직접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드론으로 시설물 관리랑 사람이 직접 가기에 접근하기 어렵고 광활한 지역, 그리고 하천이나 터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데이터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그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그 드론을 일정 고도로 날려서 그 조망권을 확인하는 등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드론으로 사람이 했던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프로세스에 이 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통해서 항공사진을 획득한 후에 오토데스크 제품인 리켓포토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픽스4D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합 처리, 매핑 처리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우측에 있는 네 가지 사진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추출이 되고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정사 영상 사진, 이제 현장을 직교 모드로 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3D 모델인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3D 메쉬, 그리고 수치 표면 모델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정사 영상, 직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진보다 훨씬 선명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관로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진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의 현장 사진인데 이 현장은 그 파일의 위치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현장이세요. 그래서 이런 활용에서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높은 해상도로 얻어지는 정사 영상은 시공 검토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를 통해서 잘못된 시공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시공이나 또는 그 경계석이 잘못돼서 토지에 추가적인 매입을 하는 데 투자되는 그런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도 그 파일이랑 기둥의 위치가 그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그 도면과 현장 정사 영상 사진을 오버레이에서 확인한 사례이고요. 기둥과 벽체 또는 토지 경계선과 같은 부분도 항공사진과 오버레이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설계 도면이나 뭐 지적도 또는 공정별 그리고 날짜별 그리고 층별 같은 다양한 도면을 오버레이 한다면 더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드론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뭐 격주나 뭐 달마다 이렇게 현장을 촬영하게 되면 현장 변화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찍은 데이터는 축적이 돼서 이제 누적이 되시는 거죠. 그 시공 기록을 지금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직접 찍으신 다음에 첨부 파일로 넣으시는 이러고 계신다고 해요. 하지만 드론을 도입하고 나서는 시공 기록을 드론 사진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고, 이처럼 앞서 보신 내용들은 모두 건설, 건축 부분 그런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정사 영상을 통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드론으로 획득한 데이터, 아까 총 4가지가 크게 추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직교 사진인 정사 영상 사진은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다른 데이터들은 활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드론으로 처리한 3D 모델들이 이미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길이나 면적, 그 부피값을 측정하거나 그 종횡다면도를 생성해서 측량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하고 계시는 익숙한 작업 방식이 있고 드론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드론으로 획득한 3D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에 접목시켜서 좀 더 효과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 크게 3가지의 워크플로우를 제안해 드릴 건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워크플로우는 11-3D와 드론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토공력 측정 워크플로우입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지형도나 측량 데이터로 토공력 측정을 해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드론 데이터를 이용하면 리캡 포토로 데이터를 정합하고 인프라웍스로 지표면을 생성한 뒤에 11-3D로 가져와서 실시간 토공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해서 베이스가 될 항공사진을 먼저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획득한 사진들을 리얼리티 캡처 프로그램인 그 사진 정합 프로그램인 오토데스크 리캡 포토에서 데이터를 정합하게 됐는데요. 또 영상에는 제가 넣진 않았는데 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드론으로 획득한 데이터에 이미 지오메트릭 값이 있지만 좀 더 보정을 해서 GCP를 입력하는 기능도 리캡 포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리캡 포토가 아닌 매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합된 데이터는 대부분 포맷이 LAS, 레이저 포맷으로 나오실 텐데요. 이거는 오토데스크 제품에 직접적으로 임포트가 불가능해서 리캡 프로를 통해서 오토데스크 호환이 가능하도록 포맷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에 특화된 솔루션인 만큼 포인트에 대한 편집 또는 리미트 박스 같은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앞에 그 포인트마다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나 면적 등의 측정도 가능하고 리캡 프로로 변환된 파일은 RCP 파일로 추출이 돼서 이 포맷을 하단의 오토데스크 솔루션에서도 임포트가 가능해서 다양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측량 포인트, 좌측의 측량 포인트를 우측의 지표면으로 생성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왜 11시리즈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토공량 산출까지 하면 되지 왜 인프라웍스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드론으로 획득한 포인트는 수만 개 이상이기 때문에 11-3D를 이용해서 지표면을 생성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느리고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서 요즘에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인프라웍스에서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프라웍스에서 쉽고 빠르게 생성된 지표면은
이제 11-3D에서 활용해서 이제 두 개 지표면을 겹친 후에 절성토를 산출하는 이게 워크플로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CP를 이용해서 같은 좌표값을 부여한다면 11-3D에서 모델이 정확히 겹쳐지게 될 겁니다. 네, 그냥 킹량 포인트로 지표면을 생성하게 된다면 지정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해당되는 포인트까지 포함이 돼서 나중에 토공량을 산출하실 때 불필요한 물량까지 추가적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인프로웍스의 그 포인트 터레인 기능을 이용해서 지정물을 제외하고 크레인이나 건물이나 트럭 같은 지정물을 제외한 그 순수한 지표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프럭스에서 지정물을 제외한 그 지표면을 11-3D로 가지고 와서 두 개의 지표면을 이제 겹치게 됩니다. 물론 계획고랑 그 드론을 획득한 그 지표면을 겹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날짜가 다른 두 가지의 지표면을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토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지의 선형을 잡게 되고 그 선형에 따라 단면 검토선을 생성하게 돼서 이제 횡단을 뽑게 되죠. 그럼 현장 전체에 대한 절성토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생성된 횡단 뷰에서 자동으로 테이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치화된 절성토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엑셀 시트로도 추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대로 엑셀에서 물량 산출하시는 방식에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미 선행되고 있는 토공량 산출 워크플로우에 더 정확한 드론 데이터를 접목해서 토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토량이신데요. 토량에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11-3D에서 생성한 모델을 오토데스크의 나비스웍스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모델에 많은 정보가 유실된 채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가장 호환성이 뛰어난 IFC 포맷조차도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11-3D에서 작성된 도면의 특성 세트를 지정하면 정보가 유실되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절성토 값마저도 나비스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11-3D에서 이제 절성토를 각각 솔리드로 추출한 후에 그 솔리드 안에 절성토 값을 삽입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11-3D 데이터라는 특성 항목 탭을 만든 후에 그 안에 넣을 데이터, 3D 솔리드 값을 지정을 해주고 네, 볼륨 값을 체크한 다음에 넣어주시면요. 이제 이 모델 안에 이 값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나비스웍스 같은 검토 소프트웨어에 넘어갔을 때 정보 유실 없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특성 항목 탭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조 문서로 이 관련된 이제 엑셀 시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링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까지도 정보 유실 없이 나비스웍스로 넘겨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11-3D에서 생성한 도면을 갖고 온 상태고요. 특성에서 11-3D 데이터, 아까 만든 11-3D 데이터의 특성 탭에 볼륨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참조되었던 그 도면까지도 나비스웍스에서 연동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 정사 영상을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11-3D 이용해서 토공량 데이터를 산출하고 나비스웍스로 정보 유실 없이 검토가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워크플로우는 드론 정사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오토데스크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빔 360 닥스에서 활용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빔 360 닥스 컴페어 기능을 활용해서 DWG와 DWG, 그리고 PDF와 PDF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웨비나 초반에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고 그걸로 현장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빔 360 닥스에서 시간에 따른 현장 변화를 컴페어 슬라이더 기능을 통해서 그 현장 변화를 더 직관적이고 더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론 데이터와 빔 360 닥스의 활용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것 또한 웹이나 초반에 정사 영상과 설계 도면을 오버레이해서 시공 검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 또한 컴페어 기능에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빔 360 닥스에서 날짜별 또는 층별, 공정별 도면을 모두 업로드한 후에 비교 대상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비교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오버레이 장점 말씀드린 것처럼 벽체나 토지 경계선, 기둥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빔 360 닥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360 닥스는 웹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 안팎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드론 데이터를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오토데스크 제품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점과 더욱 정확한 데이터, 드론으로 더욱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의 익숙한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덧붙인 활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또 마지막 초보 엔지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드론 비행부터 드론 데이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까지가 되게 어려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핸들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전 세계적 건축, 건설 분야에서 드론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토목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머지않은 이야기이고요. 몇몇 업체는 앞서 이러한 기술을 이미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세요. 네,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에서는 드론 관련 프로젝트 및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는 컨설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미 몇 차례 파일럿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네, 화면 보시다시피 Q&A 시간입니다. 네, Q&A 시간이고, 채팅창에, Q를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지금 중간중간에도 계속 Q와 A를 계속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Q&A 시간에 남겨주시면은, 네, 답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Q&A 시간 끝나면은,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추가로 드릴 부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Q&A 시간에, 아마 채팅창에 아마 설문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채팅창 링크로. 그래서 그거를 설문을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30명께 3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Q를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큐를 주셔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그 조경현님께서 빔 360 제품의 LAS 파일이나 리캡에서 컨버트한 RCP 파일을 넣을 순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빔 360의 그 모든 파일 포맷은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보시는 거에 대한 제한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RCP 파일이나 LAS 파일을 다른 거에서 컨버트를 FBX나 서페스로 만드신 다음에 빔 360에 업로드를 하시면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어, 한번 컨버트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11.3D에서 그 좌표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가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좌표를 맞추거나 어떤 기준점을 맞춘다면 그 서페스랑 계획 도면 중첩이 가능합니다. 네, 또 한 가지 Q는 토공량 산출 시 보여주신 사례는 특정 기간 동안 절성토 물량을 보여주셨는데 그 최종 굴착면까지의 전체 토공량 산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만약에 최종 굴착면까지 그 단계에서 드론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 데이터가 보인다 하면은 이거와 똑같은 워크플로우로 산출이 가능하십니다. 도면하고 사진하고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은 아마 빔 360에서 그 축척이 맞아야지만 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중간에 오토캐드를 하나 넣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스케일을 맞추고 이제 빔 360으로 플롯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프럭스에서 커스텀 좌표는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맵3D나 인프럭스 이쪽에서 좌표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사용자의 그 모든 인프라웍스나 맵3D, CB3D에서 공유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드시면 다른 데에도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드론 정사 영상에서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가 오차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확인한 결과는 XY는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Z 쪽으로의 그 오차가 좀 크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m로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 5cm, 그리고 100m에서 3cm 이내로 들어온다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Z축으로는 오차가 많아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획득할 때 GCP를 획득한 다음에 그거를 인풋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시리즈에서 별도 토공 굴착면을 모델링을 하고 그것과 드론 데이터의 토공량 산출을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이거 드론 데이터도 점으로 서피스를 만든 거고 모델링도 이제 서피스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이제 재료값을 넣어서 두 개 비교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토공량 산출도 가능하십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이제 드론이랑 레이저 스캐너를 두 개를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LAS 파일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 워크플로우에 충분히 접목을 하시면은 가능하실
가능하십니다. 네, 큐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예. 사실 저도 가끔 웨비나를 하는데 제가 웨비나 할 때는 아무도 큐를 안 주셔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웨비나 할 때도 좀 많은 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이제 드론 데이터는 현재 지금 뭐 앞서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은 고객사에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이제 토량까지 확인하시는 고객사는 저는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정사 영상 이미지나 동영상 획득 뭐 이런 것들 이제 백판에 까는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번 웨비나 콘텐츠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정사 영상 이미지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 데이터의 실제 이제 토량까지 활용문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요 정도까지 기능은 툴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조금만 다뤄보시면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좀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프로세스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요. 지금 뭐 화면에 지금 저희 컨설턴트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라인테크 시스템 또는 뭐 저희 다우 데이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요 영상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아직 영상은 플레이는 안 됐습니다. 예. 아, 11.3D에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을 때 이제 토량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예, 잠시만요. 플레이를 조금 할게요. 네,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하셔서 이제 횡단도 보고 테이블화 시켜서 이제 물량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법은 이제 통으로 이제 3D 물량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11 3D 안에 있는 토량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보고 싶은 전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올 테지만 그 전체 중에서 이제 일부 시공 단계별로 조닝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의 토량을 공사 물량 전체 3D 물량을 보고 싶으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테스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폴리선은 좀 러프하게 긋기는 했지만 지금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이 폴리라인이 이제 어떤 이 존을 한 번에 이제 시공하는 단계라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갖다가 실제 이제 시공하실 때는 이 그 디테일한 라인이 나오겠죠. 라인이 나오고 그 라인들을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3D 이제 그 토량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물량을 따로따로 다 3D 물량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컨설턴트님이 보여주신 그 프로세스에 더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물량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역을 4개를 구했고요. 맨 처음에 구한 거는 전체예요. 전체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종속 토량을 각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그냥 그 캐드로 그냥 선을 그냥 뚝뚝뚝 그리신 다음에 그냥 걔를 갖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실제는 이제 3D로 구해진 물량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원지반 대비 그 다음 한 번 공사됐을 때 물량을 비교했을 때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전체 물량 대비 조닝을 한 게 오른쪽에 약간 빠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 4개의 영역이 다 더한 게 전체 영역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오른쪽의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라인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요거 이제 문의 주시는 고객사분들 계신데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은 그 전체 영역과 영역을 분리해 가지고 구했을 때의 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웨비나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2가지를 사실을 짚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보 유실 11.3D에서 구한 이 토량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정보들, 하이퍼링크라든가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을 조인을 해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보 유실 없이 프리컨스트럭션 툴인 나비석으로 데이터를 옮겼을 때 그 데이터가
정보가 정확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죠. 그 정보가 전혀 유실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나비수억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비수억으로 일단은 이 통용량이 구해진 데이터가 솔리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엑셀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공정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빔 360에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을 네, 비교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그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빔 360의 컴페어 기능은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원래 있는 기능인데, 이 활용 방법 자체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아이디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그 빔 360의 컴페어 기능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너무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김민지 컨설턴트님께 다시 한번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통합 웨비나 EDM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 아니 목요일 아니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나 1월 초에도 이제 이 소학세 웨비나의 2탄, 3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탄하고 3탄 웨비나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도 저희 요 이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방면에 현업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뭐 빔이라는 카테고리도 좋지만 실제로 이 툴들을 가지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컨텐츠 웨비나를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연재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문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